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학생 수 뭐 이런 부분도 우려가 있고 했는데 준비해야 될 점 중에 가장 염두에 두실 게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실 게 어떤 점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개중에는 그 중3 때 되면 이미 고등학교를 일종의 이제 그전 표현으로 치면 실업계를 갈 건지 인문계를 갈 건지를 중3 때 되면 이미 정해진 상태가 아닌가. 차라리 학년을 좀 낮추는 건 어떤가 이런 의견도 사실 있었긴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인수위가 출범을 했는데 그 자료로 나왔지만 주요 인사들, 구성 인사들의 면면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제일 지금 중학교 3학년을 보내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배움에 대한 동기. 동기를 통해서 고등학교 가서 내가 어떤 진로를 가질 것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진로를 설정을 하고 학생들한테 넌 어느 진로를 갈 거야? 라고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 진로에 답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나는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대답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로를 위해서 준비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저는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많은 다수가 출발하기 때문에 이 안전에 집중해서 출발해서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미 진로가 뭐 학교는 결정되지 않았냐? 그건 맞습니다. 이 시점이면 내가 특목고를 갔다, 아니면 나는 뭐 일반고를 갔다, 아니면 나는 특성화고를 갔다. 이미 결정은 됐는데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뭔가 배움에 대한 동기를 얻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저는 1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10년, 20년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위해 투자를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인수위 주요 인사는 제가 한 7개월 정도 전략팀을 좀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팀의 팀장님이 지금 현재 인수위 위원장님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분은 현재 사이버대학교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저의 정책을 제일 잘 알고 계신 분이어서 그분이 위원장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초등교장선생님 한 분이 계시고 퇴임하신 중등교장선생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을 정렬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시고요. 교육행정을 정렬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갑자기 여쭤보니까 교수님이 고려대 교수님이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교원대 교수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현장 중심의 AI 교육을 잘하고 있는 현장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 세종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생활안전에 관련된 전문가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총 12분을 구성했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찌됐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지금 교육청 내부에서 직원들 불안도 사실 있어요. 인사에 대한 불안. 네. 혹시 인사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언제쯤 인사를 하실 건지 계획 있으시면 짧게 부탁합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어떤 내용을 가진 바가 없어서 현재 7월 1일자가 인사가 정식 인사, 일반직 인사잖아요. 7월 1일자 인사에 대한 부분은 한번 상의가 되면 상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교사 인사, 교원 인사는 9월 1일자니까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좀 생각을 해볼 예정이고요. 저는 이 전체적으로 정책 자체가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정책이어서 저랑 같이 일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가 MBTI로 말하면 T자형이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F보다는 일할 수 있는 T자형을 좀 원합니다.
7월 1일이요? 7월 1일 인사해야죠. 그럼 지금 어차피 강사님들께서 이제 보시면 조직 안전이 제일 기반이 돼야 될 것도 있는데 자칫하면 조직이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세종교육청이 그렇게 작은가요? 저 하나에 그래도 막 좌우될 막. 네. 그럼 좀 흔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질문 해주시고요. 아니, 앞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예, 경총일보 김정 기자인데요. 그 국제중 설립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학생 선발 방식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설립 이치와 시기는 또 언제쯤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7월 1일 이제 취임하시게 되면 1호 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은 무엇인지 덧붙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중학교는 제가 장기 사업으로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공청회도 좀 열어야 되고 교육부와 어떤 설립 요건도 좀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뭐 선발 방식이나 설립 위치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용은 없고요. 단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국제중학교 전체 학생들은 세종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외부 학생들은 끌어오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린 7월 2일자 1호 사업은 저는 글로벌 프로젝트, 진로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이거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진로이고요. 학생들이 어떻게 진로를 잡을 것인가, 배움의 중심, 배움을 어떻게 배워갈 수 있는지, 배움에 대한 동기를 깨우쳐야 된다는 생각이 좀 강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학생들이 기다리더라고요. 나도 갈 수 있지? 정말 갈 수 있지? 전화가 나와요. 정말로 우리 보내주는 거냐. 저는 이것을 통해서 세종이 떠나는 학세종 교육으로 인해서 떠나는 세종이 아니라 머무는 세종 교육, 다시 돌아오는 세종 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런 사업으로 글로벌 진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먼저 했던 왼쪽에 가운데 분, 예. 예. 네, 우선 당선 축하드리고요. 지금 인수위 관련한 질문을 또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인수위원회를 현장 중심, 실력 중심, 미래 중심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육 공동체 주체인 교원단체나 학부모단체가 지금 현재 같이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한계가 지적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저 학부모 있습니다. 학부모단체 네, 학부모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세요? 네, 교원단체는 제가 뭐 어떤 현장 중심이라고 해서 꼭 교원단체가 들어와야만이 현장 중심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은 현장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좀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네. 여쭤볼게요. 그 교사들 정당 가입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제 몇몇 진보 교육관과 다르게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어떡해요. 우선 정부의 법률에 근거해서 진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앞장서지는 않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질문해 주시고. 네, 미래세종일보 박승철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춘천구청 최초 여성 교육감 당선 축하드리면서 모두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저 학교장 시절 때 코로나 때 방역 지침하고 교육 좀 끊어무시하고 교사들한테 교과서 배달하는 문제 때문에 오해하는데 이제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처신하실 거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처신이란 말은 조금 과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교과서 배달이라는 말씀도 저는 과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코로나 시국에 온 공문에 의하면 교과서를 학교에 와서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교과서를 학교의 한 장소에서 배분을 하라고 했어요.
과연 3월 1일자 개교고 학생들은 학교에 오기를 방학이 끝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개학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영상을 통해서밖에 학생들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선생님들한테. 학교에 와서 누군가 강미애가 A 학교 갔어. 그 학교 가서 가져갔어. 그러면 누가 가져갔는지는 강미애가 가져갔구나 체크는 할 수 있지만 그 아이가 몇 반, 누구인지, 몇 학년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그걸 나눠준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도 어떻게 나눠주라고 했냐면 교실 학교의 한켠에 두고 오는 학생들을 교실을 그 중에 어떤 선생님 하나가 책임지고 돌아가면서 나눠주라고 했었어요. 저는 학교란 조직은 학생이 있어야 존재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에서 선생님이 교과서를 내 자식 같은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아무리 코로나여도 그게 잘못된 행위일까요? 저 선생님들한테 부탁드렸어요. 다녀오실 수 있냐? 선생님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갔다 오면 저도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요? 코로나라는 건 바이러스지 이것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안 간다고 안 걸리고 간다고 걸릴까요? 그래서 부탁을 드린 거였고요. 선생님들 일주일간 하셨습니다. 갔다 오셔서 선생님들 저한테 그랬어요. 감사하다고. 아이들이 보고 학부모가 보고 너무 고마워했고 보람됐다. 이거를 책 팩트? 뭐라고 하셨죠?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이걸 만약 그 당시 저랑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화를 내실 겁니다. 우리의 좋은 의도를 그런 데밖에 표현을 안 했다. 이거를 받았던 우리 학부모님들 굉장히 고마워하셨습니다. 학교가 이런 것까지 해주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는 가운데로 한번 가겠습니다. 예, 가운데 앞쪽에 먼저 서주시면. 예. 네, 안녕하세요. 파워뉴스의 오스 기자입니다. 저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후보 당시에도 공약 발표하실 때 그런 부분인데 비명인식 CCTV 설치를 했을 때 혹시 그 학생 인권 침해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선인님의 뭐 방안이 있으신지. 두 번째는 인수위원회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질문 드리면 이번에 그 구성 원칙은 어디에 두셨는지.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현 교육정책 가운데서 그 유지할 부분과 바꿀 부분 뭐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만 한두 가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명인식 CCTV는 실제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종 곳곳에 있습니다. 단지 수동이라는 것.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위험한 처지에 빠져 있다. 그러면 그 모습은 영상을 통해서 관제탑에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도와주세요 SOS 하려면 내가 가서 터치를 해야 됩니다. 현재 세종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비명인식 CCTV라는 건 그냥 자동으로 바로 관제탑에 송출이 되고 관제탑에서 바로 오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위험인물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위험에 처해 있는 학생들 또는 시민들이 더 빨리 대처가 받았으면 좋겠다. 인권 문제는 추후에 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구성 원칙은
아까 이 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저는 저의 정책이 먼저 잘 이해되는 그런 부분들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현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 좀 계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전문인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으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인수위원회에 들어가고 싶다고 연락 오신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인수위원 구성 끝나고 나서도 서운하다고 말씀하신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네, 세 번째, 유지할 정책과 교체할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는 제가 집중적으로 지금 정책을 펼칠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그 부분만 정책을 펼치고 나머지는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부터 주요 정책 펴내고 조금씩 변해갈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 왼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TJB 이수목 기자입니다. 지금 당선인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그 세종의 학력 신장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와중에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자료 보면은 초등학교 3학년 영어 수업 전면 확대 그리고 3에서 6학년까지 평가 정례화 이걸 이제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언제 좀 더 세부적으로 그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평가 정리하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인수위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평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먼저 해주시라. 그래서 평가 정리하는 한 학기에 한 번씩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학교별로 뭐 날짜도 차이가 있고 시기도 다 조절이 다 다르겠죠. 단지 이 평가 정리화를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지금 가진 실력과 학생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기초학습을 안정화시키자는 겁니다. 기초학력을 단단히 하자는 것이 평가 정리화를 하는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이거를 순번을 매겨가지고 아이들한테 나눠줄 것은 아니니까요. 줄 세우기는 아닙니다. 두 번째 영어 수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것을 미국의 초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를 가져다가 우리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1년간 방과 후에 아니 일주일에 2시간씩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저희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영어를 정말 잘하시거든요. 이제 아직은 전반적으로 어떤 학생 수와 학급 수와 선생님들의 인적 자원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구축을 4대1로 한다, 5대1로 한다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한국인 선생님이 만약에 4라고 원어민 선생님은 1명 해서 아니면 안 되면 5대1로라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싶냐라고 하면 저는 문화를 좀 알려주고 싶다. 언어라는 건 저는 사회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는 상당히 우리나라 1학년 교과서는 쉽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그대로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을 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그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미국 교과서도 저는 똑같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나와 있는 우리는 빽빽이라고 하지만 영어는 꽉꽉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미의 차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원어 이게 책을 바라보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또는 문화적인 그런 것들 좀 학생들이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단어들이 이제 짧게 나오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도 자꾸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 생활 속에 언어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학기부터.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가운데 아까 먼저 선택해서 가운데 앞에서 네 번째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골타임즈 최민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3학년 영어 수업 그거 하나를 우선 말씀드리면요. 영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몇 학년 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3학년을 굳이 특정한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지금 설명 들으니까 이제 전면 확대라고는 했지만 아까 방과후 하여튼 3학년에 대해서 전혀 한다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3학년만 특정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거 하나고 두 번째는 국제중학교 신설에서요. 국제중학교 신설은 후보님의 그 주요 공약 중에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플래카드에도 나오시더라고요. 아마 학부모들이 아마 눈길을 많이 끌었던 것 같은데 일단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중장기 교육 사실은 국제중학교가 지금 상황으로 제가 볼 때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렇다면 이 국제중학교도 왜 중학교로만 특징한 건지 요즘 아실지 모르지만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 영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데 왜 국제중학교, 국제고등학교도 아니고 외국인 학교도 아니고 왜 이것만 특징한 건지 그리고 아까 교육감님께서 외부 학생 유입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선거 공약집에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외부 학생들의 유입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이렇게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선거 공약집의 내용이 틀린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외부 학생 유입은 없다 이게 틀린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먼저 세 번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 학생 유입이 없다는 뜻은 거기는 외부 학생의 유입이라는 뜻은 이게 국제중학교가 활성화가 되면 외부에서 국제중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세종에 올 수 있다. 이것을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종에서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만 중심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장기 계획이라 흐지부지 할 계획이냐 중장기로 세운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준비하는 과정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시설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중장기로 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중학교만 특징을 했냐 국제고등학교는 있습니다. 세종에. 그런데 국제중학교가 없어서 중간에 이 언어가 여기에 세종에 유입되는 학생들 중에 대부분이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 온 학생들이 많은데 국제중학교가 없다 보니까 또다시 세종 밖으로 떠나는 학생들이 좀 있거든요. 그 학생들을 같이 우리가 여기에 머물도록 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던 부분입니다. 3학년 영어 수업을 왜 3학년에다 특징했냐? 저는 이거 발달 단계를 좀 고려를 한 부분입니다. 3학년 2학기부터 준비를 할 건데요. 3학년 때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는 아직 받아쓰기가 다 완전히 되지 않은 때입니다. 즉 언어의 우리 한글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학생들이어서 정체기가 되지 않은 학생들이어서 학생들이 좀 국어에 이중 언어에 대해서 부딪힘 현상이 좀 있거든요. 이 부딪힘 현상을 좀 약화시키려면 국어가 그래도 받아쓰기가 정확히 되는 그 시점을 넘어서야만이 학생들이 제2 외국어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뜻으로 3학년 2학기를 시작합니다. 4학년 이어지지 않아도 영어 잘하신가요? 저는 3학년 2학기 때 시작해서 1년간을 유지합니다. 4학년 1학기까지는 하겠죠. 그 정도면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영어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질문 3개만 더 받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손 드셨네요. 네, 지금 당선인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받아쓰기가 되고 한글을 완전히 인지해야 영어 교육이 되죠. 그러니까 이 3학년 때부터 영어 수업 전면적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환영하는 입장인데 그러하다 보니 영어는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시스템에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대학을 간다든가 면접 시험을 본다든가 이제 진로에 이어서 진학으로 이어져서 다시 사회로 나갈 때 학원 다니는 이유가 우리 말을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겸해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외국에서 유학 온 대학생들을 문화재 활용 사업을 통해서 만나다 보면 그네들은 인사를 감사합니다라고 안 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일본식 한자어라는 걸 외국인들은 알아요.
고맙습니다는 우리 순 한글 우리 인사법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것을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라지는 우리말, 장단음을 모르고 자라고, 그러다 보니 이게 어른이 돼서 영어로만 혀가 이어지다가 한국어 발음을 하려니까 이게 학원을 다녀야 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이면서 한국어 교육과 영어 교육은 같이 가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이 빠져있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부탁 겸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우리가 방송국에 진학하는 꿈꾸는 아나운서들이 많잖아요. 그네들이 외국에서 유학해서 왔어요. 한국말을 못해서 다시 배우고 있죠. 이런 현실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 언어를 배울 때 저는 어떤 것을 봤냐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1학년 되기 전에 겨울방학에 미국에서 들었어요. 그 학생이 1학년을 들었는데 저희 반이었거든요. 6개월을 입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이 학생은 영어도 잃어버렸고요, 한국어도 잃어버렸어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 발달 단계가, 언어의 발달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3학년 2학기부터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는 저는 방과 후에 한다고 했지 학습 중에 이거를 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수업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의 언어만 듣고 이 정확하게 발음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 그 부분도 같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니겠다, 그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왼쪽에 앞에서 세 번째 질문하시겠습니다. 앞으로 한 분만 더 받고 시간이 많이 다음 일정이 있어서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의 성수의 김규현 기자입니다. 네, 당선 축하드리고요. 네, 지난 12년간 세종시 교육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학부모님들에게 당선인에 대한 기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2년간 정교조 출신의 진보교육과 체제의 핵심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고 또 박내 당선인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해결을 위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는 교육감으로 당선됐습니다. 핵심 문제라고 하는 거는 제가 들고 나왔던 학력이 제일 핵심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이 학력으로 인해서 떠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가 되었다라는 것이 제가 교육감을 도전하게 된 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인데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 일단 평가 정례화를 통해서 기초 학력을 좀 높이겠다라는 부분이 먼저이고요. 두 번째, 진로 교육을 제가 좀 강조하는 이유가 배움의 동기입니다. 뭘 배우면은 배우고자 싶은 동기가 생기면 어떤 형태든 저는 배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배움에 대한 동기가 생겨서 좀 더 학습이든 배움이든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세 번째가 지금 제가 자유로운 국립고등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부도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능 있는 학생들이 자유로운 국립고등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좀 하면서 학력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맨 오른쪽 앞에서 세 번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네 분의 교육감 후보님들이 치열하게 경쟁하셔가지고 당선됐는데, 그 네 분 중에서 공약이 좋은 공약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혹시 좀 우리 당선인께서 좋은 공약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지. 그 중에서 하나가 기숙사형 중학교 한다는 게 있었어요. 그 폐교 위기에 있는, 그래서 완주군에 있는 그 학교가 지금 27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있고, 요번에 그 주장했던 그분이 떨어지는 바람에 우리 사교육 문제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우리 세종에도 기숙사형 중학교가 있었으면 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혹시 좀 관심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전라북도에 있는 화산중학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화산중학교는 공립 아닙니다. 자유형 사립입니다. 네. 그리고 이 두 분은 실제로는 사립이다 보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이거는 사립은 제가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기숙사형은 저는 국제중학교는 기숙사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립형으로 기숙사는 아직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데 한번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예, 진짜 마지막으로 맨 오른쪽 앞에서 5번째 질문을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세종교육청이 지난 12년간 최규진 교육감 체제 아래 운영되어 왔습니다. 당선인께서 변화를 강조하고 계신데 취임 후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세종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임기 1년 안에 교육가족이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평생 제가 교육에 있었는데 항상 그 말을 듣고 살았어요. 교육은 백년지대입니다. 제 생각에 1년 안에 정말 변화가 될 수 있는 정책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못해도 저는 2, 3년은 지나야만이 제가 정책을 하더라도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년 안에 그 변화를 오기는 좀 쉽지 않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교육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학생들의 마음이 변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사회적인 어떤 문화들도 다시 변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 그래서 1년 안에 변한다는 것은 좀 저는 성급할 수 있어서 잘못하면 우리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서 제가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데 성장이 아닌 교육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좀 조심스럽게 한 3년 정도를 좀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냐 아까 말씀대로 저는 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력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가 정례와 그리고 진로교육, 그 다음에 자유로운 국립고, 그런 또 AI 학습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력을 점차적으로 안정시켜가도록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